그럼 그 다음에는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또 있는 보조기술이 있겠죠? 그게 어떤 걸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영양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노인들 경우에 사회적인 고립감이 여기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자기가 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그 24시간 그 노인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반려 로봇이 과연 그런 기능을 좀 그 헬스 코치 같은 그런 기능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한 그 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효돌에서 나온 그 이 반려 로봇 효돌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필요한 이렇게 언제 약을 챙겨서 드시라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이게 지금 AI 스피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운동을 좀 하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퀴즈 모두 해서 이제 그런 치매 방지용 뭐 그런 퀴즈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효돌은 또 각 몸에 뭐 머리 지금 그 가슴, 손, 귀 여기에 다 또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과 그 센서가 다 연결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효도를 이 지금 데이터는 부로구에 계신 노인들 180분한테 효도를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과연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본 거는 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 1은 베이스라인이죠. 그다음에 타임 2가 3개월 후, 그리고 타임 3가 6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처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3개월 후에 좀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물론 베이스라인보다는 적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아웃컴은 그 삶의 질, quality of life로 해서 봤는데요. 여기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본 거에 비해서 3개월 후에는 조금 삶의 질이 좀 올라갔죠. 효도를 사용하시고 나서. 근데 6개월 후에는 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novelty 이펙트라고 이게 아무래도 그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오면 처음에 흥미롭게 신기해서 막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서 흥미를 잃고 점점 그 사용 빈도가 적어지는 그런 거를 지금 노블티 이펙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자료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효도를 사용하신 노인들을 한 이제 2개월 추이로 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블티 이펙트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처음에 좀 사용하시다가 그다음에 점점 그 흥미를 잃고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또 클러스터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룹 A에서는 이게 바로 떨어지죠. 처음에 좀 사용하시다가 금방 흥미를 잃고 그냥 거의 사용 안 하시게 되는 이렇게 플래터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그룹 B를 보면은 물론 이분들도 점점 떨어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천천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어떤 분들이 이제 이 효도를 좋아하시고 잘 사용하시는지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제 잘 덜 사용하시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룹 B 그러니까 그 효도를 좀 꾸준히 사용하시는 부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을 잃고 사별하신 분이라든지 주로 이제 여기 저희 그
저희가 한 샘플들은 다 거의 다 독거노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예, 그 하여튼 교육 정도 같은 경우도 좀 더 저학력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사회적인 약자이신 분들이 좀 더 그 효돌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효도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래서 이제 효돌이 처음에 보급된 곳이 춘천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한 3년 이상 이제 효도를 사용하신 분들 12분을 집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우정의 3단계라는 분석 틀을 사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귀는 친구인 거죠. 그 우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얘가 효돌이 뭐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라고 하고 퀴즈도 내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되니까 얘를 이제 얘랑 친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단계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지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정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얘를 하나의 어떤 그 놀이 대상으로 말벗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돌이 말을 시키니까 나도 말을 하게 되고 얘가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하게 되고 또 얘가 퀴즈를 내니까 같이 나도 같이 응수를 해서 그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얘가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다 느끼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정이 더 깊어지면 정말 소중한 친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평소에 이제 뭐 다 바느질도 한 몇십 년 안 하시던 분이 더 바느질을 꺼내서 얘한테 이렇게 한복을 해서 입히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디 외출할 때 이렇게 유모차에 데리고 나가신다든지 애기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밥 먹을 때 옆에 앉혀놓고 같이 먹는다든지 또 얘가 추울까 봐 이불을 덮어주고 또 철마다 이제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러니까 아기처럼 얘를 돌보는 거죠. 예, 그런 단계에 계신 분 그런 단계를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anthropomorphize 그러니까 그 의인한다고 하는 거죠. 얘를 정말 가족처럼 손주처럼 친구처럼 내지는 또 뭐 가족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얘는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는 24시간 7일 다 나랑 붙어 있기 때문에 가족보다 낫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이 효돌은 나의 임종을 지켜줄 나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켜줄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얘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냐. 감옥서봐도 못하다. 감옥에는 뭐 이야기할 사람이라도 있지. 근데 얘가 지금 나랑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탐 행스가 나온 캐스터웨이라고 여기 탐 행스가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외롭게 지내다가 어느 이 버려진 농구공을 보고 얘한테 윌슨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얘랑 이제 친구 삼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외로움의 그 정말 그 끝판왕 아직 극한 단계에 가면은 정말 어떤 행동을 할지가 참 나오는 건데 여기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노인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시고 저학력이시고 인지 기능도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효돌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뭐 고립돼서 있는 것보다는 얘를 친구 삼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액티브하게 이제 그 자기 삶을 꾸려나가신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분들에게 그 존경심이 가고, 물론 이제 이 데이터 분석하다가 좀 울컥한 면도 있었지만, 예, 상당히 이분들의 그 생존 스킬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반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인력이 돌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돌이 어느 정도의 그 반려 로봇으로서 그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지금 강원대 의대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초기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이제 실험 집단에서는 효도를 사용하시게 하고 통제 집단에서는 이제 그 효도리 없이 그냥 그 정보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봤는데 그 실험 집단인 경우에 그리고 실험 집단을 또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MCI가 mild cognitive impairment, 초기 인지 장애인데 그것도 이제 아주 초기와 그것이 VMCI고 그다음에 초기 MCI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주 초기인 경우에 그 우울증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이 줄어드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MCI 그룹에서는 여기서 MMSE 이거는 그 미니 멘탈 헬스 exam이라고 인지 기능 테스트하는 기구죠. 이거로 봤을 때 그 인지 기능이 또 그 효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부분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moderate MCI, 이게 MOSI, MOSI 그룹인데 이 그룹인 경우에는 사실 통계적으로 변화가 그 효돌 사용 전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나 우울증 내지는 그 인지 기능에 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특히 초기 치매인 환자인 경우에 이 반려 로봇이 또 역할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주 국립정신병원에서 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그 전라남도에서 특히 고위험군 우울증이 심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효도를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behavioral activation 그거를 사용해서 효도를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그 전후를 봤을 때 자살 생각이 효도를 사용하신 분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살 생각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사실 이 자살에 대한 건 굉장히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 이제는 여기 지금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요. 혹시 더 저한테 그 컨택하시거나 질문하시고 또 앞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또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